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한 내용은 노인과 바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26년에 발표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해밍웨이의 무수한 걸작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잃어버린 세대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죠.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조차 이 소설을 놀라운 이야기이며 대단한 작품이라고 평했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해밍웨이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소설인 만큼 곳곳에 그의 모습과 경험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더구나 드라이한 하드보일드 문체로 유명한 해밍웨이의 작품 스타일이 정립되기 시작한 소설이기도 하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이크 반스라는 미국인 기자입니다. 그에게는 로버트 콘, 빌 고턴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브렛 애슐리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유부녀인 그녀는 마이크라는 애인이 있죠. 제이크 등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브렛은 로메로라는 이름의 투우사와 눈이 맞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신문기자 제이크 반스는 미국인이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었었고 회복된 후에는 프랑스 파리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로버트 콘이라는 유대계 미국인으로 권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그는 아내와 이혼 후 파리에 건너와 지내고 있었죠. 콘은 작가 지망생이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그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제이크에게 남미 여행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한편 제이크는 아주 매력적인 영국인 유부녀 브렛 애슐리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였는데 브렛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이 때문인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가정을 떠나 파리로 와서 자유분방한 연애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는 마이크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제이크와 브렛은 자주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이크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성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는 두고두고 그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브렛은 애인인 마이크와 당분간 스페인 북부의 산 세바스티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지내다가 돌아오죠. 그런가 하면 콘은 만나고 있던 프랜시스라는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제이크의 미국인 친구 빌 고턴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제이크를 찾아오고 두 사람은 스페인에 있는 계곡에서 낚시도 하고 투우 축제도 구경하기로 하죠. 제이크는 빌에게 콘과 브렛 그리고 그녀의 애인 마이크 등 자신의 파리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빌은 브렛의 넘치는 매력에 놀라워하죠. 제이크와 빌은 콘까지 함께 끼어 부르게트에서 낚시를 한 후 투우 축제가 열리는 팜플로나로 가기로 계획합니다. 마이크와 브렛 역시도 투우 축제를 보고 싶어 일단 산 세바스티안에 또 갔다가 축제가 열리는 도시 팜플로나에 합류하기로 하죠. 하지만 브렛에게 반해버린 콘은 눈치 없이 마이크와 브렛의 여행에 끼는 바람에 빠져버리고 제이크와 빌 두 사람만 부르게테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낚시와 독서를 즐기는 한편 여행객들을 만나고 북부 스페인 사람들의 인심을 느끼면서 휴양을 하죠.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제이크 일행과 브렛 일행은 투우 축제인 산 페르민 축제가 열리는 팜플로나에 모입니다. 도시는 온통 다가올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고 어디서나 누구나 투우와 투우사 이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일행은 투우에 쓰일 황소들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마이크가 콘에게 브렛에게 찝적대지 말라면서 주정을 해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빌이 콘을 데리고 나가고 제이크와 브렛이 남는데 브렛은 마이크에게 분위기를 망쳤다며 비난합니다. 며칠 후에 마침내 산 페르민 축제가 시작되고 축제의 가장 유명한 행사인 길거리 투우몰이 행사가 거행되는데 한 사람이 뿔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죠. 산 페르민 축제는 투우몰이 행사를 하고 그 소들을 투어에 사용하는데 매일 저녁 투우 경기가 열려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많은 투우사들 중에 단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페드로 로메로라는 사람으로 19살의 신예 투우사인 그는 엄청난 미남이었죠. 마침 그가 제이크 일행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메로와 인연을 맺는데 자유연애를 지향하는 브렛이 그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브렛은 어떻게 했는지 로메로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이 일을 계기로 브렛을 둘러싼 남자들의 갈등이 폭발하죠. 콘은 화가 나 브렛을 찾아다녔고 자신을 약올리는 제이크와 마이크를 권투 실력을 이용해 때려눕히고 로메로와 함께 있는 브렛을 찾아냅니다. 콘은 로메로를 폭행하고 브렛을 데려가려 하지만 도리어 그녀에게 비난만 받고는 갑자기 로메로에게 사과하다가 얻어맞죠.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날 아침 콘이 찾아와 제이크 등에게 화해를 청하고
냉랭해진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혼자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 일행의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축제는 진행됐는데 축제 마지막 날을 앞둔 저녁에 브렛은 결국 로메로와 달아나 버리죠. 남겨진 제이크와 빌, 마이크는 각자의 행선지를 따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제이크는 산세바스티안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제이크에게 전보가 오는데 브렛이 자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빨리 와달라는 것이었죠. 마드리드에 가보니 로메로는 브렛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혼자 남겨진 브렛이 제이크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둘이서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마가렛 미첼의 역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죠. 모든 것을 잃고서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말하는 스칼렛 오하라에게서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어떤 숭고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만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란 스페인에서 투우 축제를 구경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는 것도 브렛이라는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의 애정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책을 덮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작가 해밍웨이가 이 소설의 제목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표현은 새 날이 올 것이니 과거의 역경이나 고난은 잊고 힘을 내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양이 매일 떠오르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그에 따른 권태로운 삶을 나타내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 태양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를 상징하는 장치로 제목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들에서는 어떤 초인적인 의지나 능력, 사상을 가진 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바다와 같은 거친 삶 속에서 그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해밍웨이의 작품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더욱더 현실의 우리와 닮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되새기기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에 힘겨워하거나 지루해하는 것이 사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아닐까 싶죠. 다음으로 로버트 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제이크가 친구인 로버트 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로버트 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로버트 콘의 분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조연으로 비중이 크게 축소되죠. 비록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인물이지만 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콘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프랜시스란 여자와 함께 파리로 건너와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연인 프랜시스에게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고 프랜시스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콘에게 면박을 주며 무안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제이크는 콘의 섬세한 성격을 떠올리며 그가 이런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어떤 말을 하면 금방 세계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파멸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말이다. 제이크의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소설의 후반부에서 브렛을 쫓아다니다 그녀의 애인 마이크에게 면박을 당한 콘은 그만 폭발해버립니다. 원래 뛰어난 권투 실력을 가지고 있던 콘은 마이크뿐 아니라 그를 말리던 제이크까지도 때려눕히는 난동을 부리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린 콘은 자신에게 맞은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는 소설에서 쓸쓸히 퇴장해버립니다. 겉으로는 낯두껍게 따라다니는 모습과 달리 내면의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콘은 다른 사람들의 야유와 모욕을 끝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모욕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섬세한 면이 있고 쉽게 마음이 다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 해밍웨이의 흔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자 생활을 하던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초기 소설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 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흔적이 상당히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제이크 반스란 인물은 해밍웨이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파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점에서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제이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 대한 애정과 깊은 이해는 나중에 스페인 내전에까지 참전하는 해밍웨이의 스페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작가의 현신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 그 외에도 이 작품에는 해밍웨이 문학의 주된 주제가 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낚시와 투어란 요소가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낚시는 정적인 것이고 투어는 동적인 것이라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특징이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인데 낚시는 물고기의 의지가, 투어에서는 소의 의지가 터져나옵니다. 사실 해밍웨이는 인간이나 동물의 삶에 대한 의지와 투쟁을 그리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노인과 바다뿐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같은 작품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펄떡임이 작가 해밍웨이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는 이를 표현하는 것을 일생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가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었는지는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문장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삶이 이렇게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데 정말 철저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여기까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